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기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다시 그분이 오셨습니다. 반도체 지존 현대차증권 HMC 증권의 노근창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저희가 지난번 만남에서 아주 그때 너무 시기적절한 때 오셔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최강으로 여겨졌던 트렌드 포스 디램 익스체인지를 노근창이 칼에 갈랐다. 그건 아니고요. 진짜 어쨌든 저는 그때 만나 뵙고 나서 네, 그때 정말 확신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 계속 그래.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뭐라 그랬든 트렌드 포스가 뭐라고 하든 이번엔 생산자 말을 듣는 게 답일 것 같다라고 좀 제 입장에서는 세게 얘기했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정확하게 그거를 가이드를 해주시는 덕분에 최소한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바닥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일부는 매수로 가담하는 그런 일을 하셔서 지금 보면 이제 막 숨고르기 해서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 지금 너무 이격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예. 예, 그게 너무 정확히 맞은 것 같고 그때 생각하던 게 이제 서서히 몸을 푸는 것 같죠. 모두가 안 좋다고 하는 바로 그 시점부터. 그렇죠. 그때 딱 나오셨을 때 모두가 안 좋다 그랬었어요. 예,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저희 최근에 이제 연말이니까 저희가 연간 전망을 내고 내년도 반도체 산업 전망 자료를 냈는데 이제 저희 중요 고객이 또 우연찮게 또 그때 그 방송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방송 보고 나서 프레젠테이션을 요즘 주로 비대면을 하지만 대면 세미나를 요청을 해서 그리고 듣고 나서 서둘러서 반도체 비중을 좀 높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되게 고마웠다. 방송도 고마웠고 어쨌든 그 오프라인 프레젠테이션도 고마웠다고 해서 저도 물론 뭐 또 시간이 지나서 또 검증은 더 필요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는 특히 이제 내년도 반도체 업황이 저는 좋게 보거든요. 근데 뭐 되게 가믹하고 비관적으로 보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 첫 번째 출발점이 내년도가 어쨌든 그린 클라우드 때문에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ESG가 중요하거든요. 저전력 반도체로 바꾸려는 의지가 분명히 저희가 하기는 했고, 그건 고객사 의지가 더 강해서 내년 하반기는 최소한 좋아지겠다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저도 디램 익스체인지 트렌드 포스랑 친하지만 디램 익스체인지를 총괄하는 회사 이름이 트렌드 포스거든요. 밑에 여러 개 IT 회사들이 있어요. 이츠비부터 해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들이 이상하게 이번에는 좀 사적인 의도가 좀 있는 가격 하락에 대한 공포감을 너무 많이 좀 불러일으켰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많은 증권사들이 또 그들의 가격 전망대로 4분기에 가격이 뭐 5에서 10% 하락으로 그렇게 글을 썼어요. 추정을 했고 실제 리포팅이 나갔고, 근데 이제 11월 10일 날 그 마이크론 주가가 그때 한 3% 그 오르기 전에 오르기 전에 11월 그 10일 날이라고 금요일인가 8일인가 10일인가 되게 정확하게 체크가 안 되는데, 그때 미국의 리서치 하우스인 IC 인사이트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4분기 디램 가격 1% 빠진다고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는 미국계 리서치 하우스고 트렌드 포스는 이제 대만계 리서치 하우스인데 워낙 이제 좀 현물 가격 이런 거를 많이 이제 발표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시점부터 너무 신뢰하게 된 건데 IC 인사이트에서 마이너스 1% 하락할 거라고 4분기 디램 가격을 그러면서 마이크론이 그날 주가가 좀 올랐거든요. 한국에서는 이제 그 정보를 그렇게 업데이트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제 자료에는 이제 제 연간 전망 자료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번에는 정보가 좀 틀릴 수 있겠다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아무도 의심 안 하다가 삼성 아니시는 우리 그렇게 하고 안 했어. 그러는데 이제 모두가 이제 주가는 많이 하락하고 또 가격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얘기했는데 10월달 가격은 급락했다고 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실 그 정도로 계약한 한국 기업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관심도 없다가 이제 어쨌든 저희 여러 가지로 저희가 여는 얘기를 해서 그 의구심이 조금 생기면서 이제 기업체한테 크로스 체크하니까 정말 그 정도는 안 했구나 해서 IC 인사이트 같은 데는 4분기 한 1% 하락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이제 저희도 비슷한 거지만 우리가 2018년에 트라우마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 한번 경험하다 보니까 그때 너무 다들 좋다고 한 다음부터 딱 찍고 그 다음부터 줄줄줄줄줄. 저희도 많이 반성을 합니다. 그때. 근데 하이닉스 이익이 어쨌든 10분의 1토막 나올 때 그 공포감이 심리적으로 더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보더라도 그때랑은 여러 가지로 여건이 다른데, 그러면 사실 펀더멘탈은 생각보다 좋은데 주가만
급락했으니까 그럴 때는 정말 이게 맞는지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고 그래서 네. 같이 좀 저도 아이디어를 많이 주셔가지고 네. 뭐 어쨌든 좀 하여튼 근데 계속해서 정말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짠한 게 뭐냐면 그때 진짜 되게 어려운 시점에서 그 의지를 피력하시는 거 그리고 의지라는 게 사실은 아무 근거 없는 의지가 아니고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점인데 여기 오셔가지고 딱 그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굉장히 확신을 갖게 됐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해주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충분히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때 진짜 반도체 좋다 하면 와 진짜 시중에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콜을 하면 네. 실제로 이제 트렌드 포스랑도 저도 지난가 우리 여의도에서 다 알거든요. 네. 제가 오면 이제 하여튼 오프라인 미팅도 소개해주고 그러니까. 근데도 이제 트렌드 포스 이번 숫자는 발표치도 그렇고 전망하는 게 너무 비관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도 주가가 안 좋으니까 관심 없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먹혔고. 예. 그러니까 결국 너무 이번에 아쉬웠던 게 한국에서 해결한 게 아니고 한국에 메이저 업체가 2개가 있었는데 한국에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내년 2분기가 저점이야. 그냥 바로 그 순간부터 8% 튀면서부터 모든 게 뒤집혔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도 이제 우리 칩메이커들이 어쨌든 크게 거짓말한 적은 없어요. 뭐 약간 있었다면 4분기는 보합으로 계약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건 의지친 거고, 뭐 일부 뭐 북미 클라우드 회사하고는 로싱글 서버 디램 가격 하라. 그러니까 뭐 1에서 한 2% 정도 되겠죠. 뭐 트렌드 포스가 발표하는 뭐 4.5%, 10월 그거랑은 좀 괴리도가 크고, PC 디램도 그렇게 뭐 9.5%씩 하락한 계약은 우리는 없다 얘기를 했고, 그래서 1분기 분위기 좀 물어봤어요. 1분기 분위기 물어보니까 1분기는 이제 하락폭이 좀 더 커지죠. 근데 뭐 시장에서 봤던 10에서 15% 하락이 아니라 뭐 5에서 한 7% 정도, 그러니까 한 6, 7% 정도 하락 정도니까, 그러니까 노틴이 아니라 노에서 미드틴이 아니라 10에서 15% 하락이 아니라 하이 미드 싱글 정도, 미드 하이 싱글 정도니까 상당히 또 방어를 잘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가격 하락에서 아마도 2분기에는 가격 하락이 그보다 더 적을 거고요. 그리고 3분기부터는 이제 블렌디드 ASP가 오를 거고, 물론 가격이 3분기에 오른다고 생각하면 2분기부터 오를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걸 굳이 기다릴 이유는 없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보통 저도 이 DRAM 회사들 주가를 보면 가격 낙폭이 낮은 한 자릿수로 떨어질 때 주가 제일 많이 올라요. 옛날하고는 다르게 가격이 오를 때는 덜 오르고요. 가격 하락폭이 줄 때는 다음 분기는 무조건 오른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그때 더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내년 2분기에 로싱글로 가격 하락하는 게 보이면 주가는 그때가 제일 좀 뜨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게 반도체가 모든 업종 중에서 그 선반영이 이제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아니, 선반영이 지나치게 많이 빨라진 너무 빨라서 좀 그렇습니다. 사실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안 좋다고 얘기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주가는 뭐 실적은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나빠지는데 그래서 주가는 지금은 괜찮다고 할 때 저희도 이제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그게 좀 실적이 다음 분기가 좋아지는데 지금부터 주가 꺾으세요 라고 얘기하기 되게 웃기잖아요. 올해 피크 치니까 이번 분기에 피크 치니까 이제는 좀 안 좋게 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다음 분기까지 실적 좋을 건데 지금부터 꺾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애널리스트는 없잖아요. 힘들죠.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맞으면 되는데 더 이제 주가가 더 세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패턴이라는 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주가의 패턴도 그렇고 사이클도 뭐 각각 우리가 예상한 대로 잘 안 가죠. 딱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미리 이제 재고 축적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격도 생각보다 좋은 거고 그래서 참 어려운 직업 같아요. 아마 셀사이드 애널리스트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 커버하는 분이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그냥 시스템 반도체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팹리스든 파운드리든 보통 이제 가이던스랑 회사 실적이 좀 예측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가격 정해놓고 계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캐파에서 가동률 보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실적 이번 분기 전망이랑 그다음에 실제 결과치랑 좀 어느 정도는 좀 약간은 균형 잡히게 주가가 가는데 여기는 실적 좋을 때부터 일단 꺾을 좀 비슷해야 되니까 이게 참 어려운. 그래서 삼성이 파운드리를 강하고 이런 것들 되게 삼성전자 주가의 변동성을 좀 줄여주고 그렇게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한국 증시의 변동성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진짜 삼성전자의 변동성이 줄면 한국 시장의 변동성도 준다. 예.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은 사실 조금 나중에 문의드려야 될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가 내년에는 분기 1조 영업이익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때부터 이 평가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방송 찍기 바로 전에 지금 저희가 12월 9일 날 방송을 찍고 있는데 바로 직전에 외국계 증권사에서 드디어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까? 네. 예. 내년도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영업이익 4조 난다. 네, 4조 이상 날 수도 있고요. 지금 예. 왜냐하면 동희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TSMC랑 삼성이랑 조건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파운드리 가동률이 100%. 그다음에 ASP는 15에서 20% 올렸고, 네. 그다음에 웨이퍼당 제일 비싼 제품을 줄 서서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수익성이 안 좋아지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사실 TSMC랑 삼성의 1, 2등이 조건이 똑같으면 사실은 정말 엄청난 실적이 이제부터 나와야 되는 네. 시점이고 3분기부터 이제 어느 정도 나왔고 아마 이번 분기도 좀 더 개선이 될 거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좋은 환경인 건 분명하고 저도 연간 전망 자료에도 보면 2022년도 반도체 시장 자체는 한 7% 정도 금액 기준 성장을 하는데 네. 파운드리는 16% 성장. 그다음에 우리 삼성이 또 되게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는 이미지 센서도 내년에 한 네. 15% 성장하거든요. 네. 그래서 메모리는 저희가 봤을 때 내년에 한 연간으로 보면 한 8% 정도 성장으로 보고 있고 네. D램이 한 6.9%, 낸드 플래시가 한 8% 성장하니까 네. 나는 그래도 약간은 하이 싱글 정도 성장을 합니다. 네. 일부 트렌드 포스를 생각하고 달리 예. 그리고 저처럼 보는 데도 많고요. IC 인사이트도 그렇게 보고 있고 WSTS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계 반도체 통계기관과 조사기관은 내년에 하이 싱글로 반도체 메모리 쪽도 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삼성은 미드팀 15% 이상 성장하는 파운드리랑 이미지 센서에서 시장 점유율이 넘버 2인데 네. 아주 좋은 기술로서 이미지 센서는 진짜 이미지 센서 반영은 진짜 너무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너무 안 됐죠. 근데 이 시장자도 되게 규모가 큰 게요. 사실은 뭐 제 자료에 보시면 이미지 센서 시장이 대략 내년에 한 25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 자료로 보시면 제가 연간 전망은 제가 이번에 자료 쓰면서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도 있으니까요. 네네. 그리고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US 달러 223억 불 정도. 이쪽. 이게 34페이지입니다. 네, 34페이지. 223억 불 정도 성장이고 올해도 한 거의 19% 성장했습니다. 네. 당연히 카메라가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가고 네. 자동차랑 그다음에 이제 공장에도 요즘 이미지 센서가 많이 들어가고 뭐 오피스에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뭐 보안 장비에도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어쨌든 이 시장이 이제 내년 같으면 한 25조 정도 되거든요. 네. 삼성전자 시장 점유율이 지금 어쨌든 20% 후반까지 갑니다. 그래서 올해 4조 초반 조금 넘었는데 내년에 저희가 봤을 때 시장 성장률만 마켓시에 적용해도 사실은 뭐 한 5, 6조는 예, 충분히 가능하고 그다음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AP 같은 경우에도 뭐 전에 방송에서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사실 오포, 비보, 샤오미는 삼성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샤오미는 그냥 삼성 편보다는 좋은 회사, 좋은 부품 회사를 좀 많이 선호하고 오포하고 비보 뭐 이런 회사들은 삼성 부품을 많이 좋아합니다. 하웨이랑 달리. 근데 그들이 어쨌든 간에 그 지금까지는 퀄컴하고 미디어텍에서만 AP를 받았는데 지금 이제 삼성이 제품이 AMD랑 계유하면서 엑시노스? 예, 일부 뭐 일부 수율 이슈 얘기하는데 저는 뭐 저희가 검증 체크한 바로는 우리 양산에 부담을 줄 정도의 낮은 수율은 아니고 수율이 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항상 또 상당히 이제 학습 효과가 많이 크다 보니까 빨리 수율을 잡습니다. 과거보다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 제품은 뭐 5나노는 아니고 약간 더 시링크된 4나노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AP를 4나노에서 4나노라고 공식적으로 부르지는 않고요. 그럼 EUV겠네? 예, 좀 더 EUV 당연히 적용했죠. 5나노도 EUV 적용했고 실비도 7나노 적용을 해서 그래서 이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특히 뭐 저희 자료에도 있지만 뭐 레이 트레이싱이라는 그런 AMD 기술이 들어가서 명암비가 되게 선명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폴더블 폰 가지고 게임하다 보면 정말 좋은데 이게 좀 더 입체감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의 플레이스테이션급의 입체감을 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하소를 하여튼 하지를 좀 더 선명하게 해서 게이머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스마트폰에 이제 교체에 모멘텀이 뭐가일까를 생각해 보면 뭐 폴더블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런 게이밍 스마트폰도 좀 더 개선된 게이밍 스마트폰 그리고 5나노가 아닌 4나노 칩이 들어가서 전력 소모도 줄고 그다음에 동작 속도도 좀 더 빠른 뭐 그런 제품에 그리고 오포, 비보, 샤오미는 미드텍하고 퀄컴이 물량을 안 주고 있어요. 특히 오포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미디어텍이 LTE 모뎀을 안 줬어요. 왜냐하면
5G 모뎀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가 TSMC한테 주로 파운드리 하는데 캐파가 안 되니까 TSMC 비싼 것만 받잖아요. 그러니까 5G 모뎀 AP만 이제 생산해 주니까 오퍼 보고 너희 그냥 LTE는 없어 이번에. 그러니까 약간 좀 뭐 두 팹리셋한테만 의존하다 보니까 그들도 요구하는 물량을 못 구하는 거죠. 근데 AP가 없으면 스마트폰 못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오퍼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LTE 관련된 그 제품에 드라이버 IC를 그냥 화이트 박스 회사한테 팔았습니다. 어차피 탑재 못하니까. 화이트 박스가 이제 브랜드 없는 노 브랜드. 우리 햄버거로 보면 우리 신세계 노 브랜드처럼 그런 회사한테 중국에는 그런 회사들이 1년에 스마트폰을 뭐 한 1억 대 만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애로사항이 있었던 거죠. 야 이거 콜컴하고 미디어텍한테만 의존했다가는 자기가 원했던 제품을 적시에 공급 못하겠다는 불확실성이 커니까 삼성이 뭔가 포텐셜은 있었고 그리고 삼성이 사실은 그 AP 같은 경우에도 엑시노스를 사실은 그 비보에는 이미 공급을 했습니다. 자료에도 몇 페이지에 있는가 하면 제가 어차피 이게 다 리포팅 된 내용이기 때문에 39페이지 보면 삼성의 그 AP의 핵심 공급선은 먼저 삼성 스마트폰 39페이지고요. 스마트폰, 태블릿, 와치 이쪽이고 여기에 이제 조금은 좋은 모델은 아니지만 중저가 모델로서 비보의 X60 그다음에 메이주라고 중국 그 저기 주하이에 있는 회사인데요. 어쨌든 15 플러스에 시노스가 나갔는데 별로 안 팔렸죠. 근데 이제 오른쪽 차트 보면 오포, 비보, 샤오미가 하웨이 시장 다 뺏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 먹었죠. AP를 이제 그러면 콜컴하고 미디어텍이 잘 안 주니까. 근데 삼성께 좋으면 좀 더 플래그십에 이번에 많이 쓸 수 있는데 이번에 엑시노스 200은 그래서 저도 기대감이 좀 있고 게이밍 쪽에 좀 특화가 돼서 또 AMD라는 또 상당히 상징적인 존재가 또 AMD의 GPU라는 것도 또 마케팅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 하웨이가 라이카의 카메라라는 걸 엄청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오포, 비보, 샤오미가 AMD의 GPU이다. 그러니까 엑시노스를 강조는 안 하고 AMD의 GPU가 들어가서 게이밍에 좀 더 입체감이 더 있다고 하면 저는 상당히 마케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오포, 비보, 샤오미가 최근에 저도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계속 요청을 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1억 개 정도를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가져갑니다. 실제로 이번에 공개도 했죠. 비보가? 예, 오포, 비보, 샤오미가 합쳐서 한 100만 개. 일단 초기에는. 근데 이게 잘 되면 물량 더 달라고 하겠죠. 근데 저는 당연히 잘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뭐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그 D램을 16GB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렇지. 걔네들 많이 쓰죠. 많이 꼽죠. 왜냐하면 애플보다 훨씬 많이 꼽아. 예, 멀티태스킹하고 이러려면 엄청 빨리 진행돼야 되니까. 솔직히 말하면 소프트웨어 기술이 떨어지니까 D램을 많이 써야지 소비자들이 못 느껴요. 이게 허접한지 못한지를 좀 우리가 안 헷갈리게 하려면 D램을 헤비하게 쓰면 되게 빨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이제 그런 것도 쓰고 여기에 또 저는 게이밍 같은 경우에도 그래픽이 워낙 또 이게 데이터의 모든 거가 그래픽을 구현하려면 데이터가 좀 더 덴서티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게이밍 전용 그런 스마트폰을 만든다면 D램을 훨씬 많이 쓰고 과거에도 보면 우리 대만의 아수스 같은 경우에는 게이밍 전용 스마트폰이 일반 스마트폰보다 D램을 한 최소한 2배 이상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내년도에 이제 트렌드 포스 자료긴 하지만 수요 전망을 보면 PC는 생각보다 좋게 잡아놨고요. 스마트폰을 생각보다 보수로 잡아놨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지금 거의 모든 스마트폰 쪽에서 올해 별로 좋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거, 올해 지연될 것까지 다. 부품난 있던 게 내년에 이제 수요가 이연되는 효과까지 있고, 여기에 또 아주 뭐 새로운 디바이스들, 뭐 폴더블이든 게이밍 전용 스마트폰 이런 게 나오면 모바일 디램에 우리가 기기당 탑재량을 보통 메모리 컨텐트라고 하거든요. 올해 스마트폰이 이제 기기당 탑재량이 5.1GB입니다. 근데 내년을 이제 트렌드 포스 숫자긴 하지만 5.4GB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거의 성장 안 하게 잡아놨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내년에 신제품을 교체할 때 당연히 게이밍이든 폴더블이든 아니면 1억 하소 이상의 고화소면 항상 하소가 많거나 그다음에 RGB에 대해서 좀 더 고화소를 구현하거나 아니면 게이밍에 특화되거나 이러면 이 데이터 양이 올라가거든요. HD보다 FHD, 그보다 UHD가 훨씬 데이터 비트가 더 많죠. 그러니까 D램을 보통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메모리 컨텐트 그로서도 좀 의미 있게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쪽은 또 되게 보수적으로 좀 보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내년도 메모리 전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서버, 스마트폰 중에서 노트북까지 쳤을 때 폭발력은 의외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내려간 스마트폰이 의외로 폭발력이 있다. 스마트폰이 이제
성장을 좀 저는 의미 있게 할 수는 있고 그래서 가격 상승의 버퍼 역할을 조기 인상하는 데 역할을 할 것 같다고 저는 어느 정도 좀 믿고 있고 실제로 부품난들도 많이 해소가 됐어요. 지금 부품난 생각보다 많이 줄었다고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또 내년에도 서버가 될 것 같고요. 서버는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블룸버그를 보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의 총괄하는 분이 나와서 그린 클라우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린 클라우드는 그러니까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도 그렇고 친환경을 무지 강조해요. 탄소 제로 사회를. 근데 데이터 센터만큼 탄소 제로에 방해되는 그런 사이트는 없거든요. 사실은 365일 동안 아주 많은 전력을 쓰고 상당히 많은 전력 소모의 어떻게 보면 원흉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그러면 ESG 노트를 우리가 쿼터리 리포트를 쓸 때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요즘은 분기 보고서에 보면 ESG 노트가 꼭 들어가거든요.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시기에 우리가 뭐 새로운 소재를 썼고 공장에서도 이렇게 했다는데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공장이 있는 건 아니니까 결국 그들이 이제 주로 탄소를 배출하는 게 데이터 센터거든요. 데이터 센터의 탄소를 줄이려면 전력 소모 줄이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아주 저전력 반도체로 바꿨다. 그러니까 서버에 들어가는 CPU도 저전력 반도체인 뭐 사파이어 래피드도 바꿨고 그다음에 SSD도 어쨌든 좀 더 저전력으로 바꿨고 DRAM도 소비 전력이 1.2V가 아닌 1.1V인 DDR5로 바꿨다. 저는 상당히 이거는 우리가 그들이 항상 고객이 요구하면 고객이 원하면 우리가 2017년, 18년 디램 가격 보시면 서버 디램 가격 한 150% 올랐거든요. 근데 삼성 하이닉스 보면 만나면 그럽니다. 제발 안 올려줬으면 좋겠대요. 왜냐면 자기들도 부담스럽고 이렇게 올려줘도 되나? 근데 고객이 요구하면 협상이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은. 아니, 자기들이 비싸더라도 물량 위주로 해서 가져가니까. 근데 2022년 하반기는 제가 봐도 아니 고객이 저저력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러면 당연히 프리미엄을 주고 사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서버가 내년에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아무리 스마트폰을 하고 싶어도 이 삼성 하이닉스도 서버 디램 위주로 많이 가면 비용을 더 많이 주는 쪽 마진 높은 쪽으로 더 많이 배분을 할 테니까. 예, 그리고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고잉 컨선할 거라고 저도 보거든요. 영속 기업으로서의 좀 뭔가 엔터티가 좀 있는 거고 오퍼, 비오, 샤오미는 또 언제 망할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저희끼리 얘기지만 그러면 이제 삼성 입장에서 고객의 어떻게 보면 지속성도 계약할 때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들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스마트폰은 기회는 많은데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지 디램을 그거는 좀 저는 체크하고 싶고 두 번째 이제 2022년에 업사이드는 역시 저는 이제 HMD, XR 관련된 HMD라고 봅니다. 그래서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보면 오큘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뭐 메타가 이제 페이스북이 상호를 바꿔서 메타가 됐고 오큘리스 같은 경우도 6GB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6기가 디램 6기가 이 자료 보시면 제가 전에도 한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기 몇 페이지인가 하면 21페이지인데요. 그 오큘리스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퀄컴의 스냅드래곤 XR2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카메라가 4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디램 용량은 스토리지 용량 64에서 256이지만 디램 6기가인데요. 6기가의 의미를 저희가 절대 간단히 봐서는 안 되는 게 스마트폰의 올해 기기당 디램 용량이 5.1기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많은 거예요. 근데 오큘리스 이 제품이 그렇게 엄청난 하이엔드 제품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2022년에는 전부 다 지금 뭐 메타버스든 뭐 많은 기업들이 지금 애플도 VR 기기 만들겠다고. 그렇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내년에 나오는 것 같고요. 대만하고 이제 주요 디스플레이 회사랑 저희가 어쨌든 접촉을 해보니까 그 정도 답변이면 거의 나온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애플은 한번 만들었다면 몇 천만 대는 그냥 기본적으로 만들잖아요. 가격을 별로 신경 안 쓰고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3천만 대에서 5천만 대는 일단 팔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부품 난이도 그게 부품을 그만큼 해주시냐. 근데 애플은 이제 좀 디램을 많이 쓰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디램 아주 야같지. 예, 그래서 6기가만 써도. 그렇지. 근데 이 제품이 보면 일단은 TOF가 하나 들어갑니다. 라이다라고 해서 동작 인식하는 게 하나 들어가고 카메라가 8개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뭐 제품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뭐 보통 트리플 카메라 보통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 제품은 카메라를 많이 쓰니까 디램을 6기가보다는 더 써야 될 것 같긴 해요. 카메라를 많이 쓰니까. 이게 정말 8개라면 8개라면 뭐 삼성보다도 더 많이 씁니다. 사실은. 스마트폰 같은 경우 폴더블에 카메라가
6개 들어가거든요. 네. 예, 폴더블 스마트폰에 제가 뭐 보여줄 수도 있지만 전 네, 네, 6개 들어가는데 애플이야 보통 3개 쓰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제품 같은 경우에 8개를 쓰면 4기가로 끝날지 6기가로 끝날지 8기가로 끝날지 모른다. 예, 물론 TOF까지 치면 애플도 4개 들어가는 거지만 네. 어쨌든 이것까지 치면 그거보다도 한 2배 많은 거니까. 근데 카메라가 8개인지는 일단 제품이 나와봐야 아는 거고. 근데 메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오큘리스가 뭐 자회사긴 하지만 뭐 요즘은 아예 뭐 약간 손에 뭐 이런 것도 하지만 여기에도 뭐 느끼는 거를 센싱을 넣는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 오큘러스 2는 예. 지금 제가 그 쓴 애들한테 지금 빨리 보고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지금까지 초기 반응은 괜찮은 편이에요. 예, 그래서 2 말고 3가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나와서 저기 이런 우리 손잡이 비슷한 조종기에도 센서가 몇 개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 놀이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진 예, 거죠. 그러면 디램이 거미손 같은 게 막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센서가 많이 들어가면 디램이 좀 업이 되거든요. 네. 많은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삼성도 기어 VR 저도 삼성 기어 VR 쓰다가 버렸지만 서비스가 안 되니까 이제는. 근데 보니까 삼성도 준비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당연히 뭐 애플이 XR 기기를 상당히 파워풀한 걸 내면 당연히 이제 삼성도 그게 맞게 최소한 삼성이 가면 길이 나는 거죠. 하드웨어를 다 가면 더 세겠습니다. 우리 배가 가면 길이 나서 그 뒤로 막 쫓아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의외로 가면 이게 다 모바일 디램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꼭 국한하지 말고 모바일 디램이 들어가는 디바이스들을 보면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있죠. 스마트폰이 물론 제일 크지만 우리가 올해 좀 수요나 하반기부터 많이 꺾인 크롬북 같은 경우에도 노트북인데도 모바일 디램이 들어갑니다. LPDDR3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태블릿 같은 거 모바일 디램, 와치 같은 경우도 요즘 1GB가 들어갑니다. 갤럭시 와치 같은 경우도 모바일 디램이 들어가고, 근데 오큘리스 이 제품도 이제 당연히 모바일 디램이 왜냐하면 이동기기니까 모바일 디램이 들어가고 자동차도 다 모바일 디램이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디램 전체로 보면 상당한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는데 이 트렌드 포스는 모바일 디램을 내년에 정말 되게 보수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노트북보다 디램 빅그로스를 더 낮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노트북의 내년도 출하량을 2억 3천만 대 보더라고요. 올해가 2억 4천만 대. 거의 안 빠지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어쨌든 재택근무 뭐 그렇죠. 노트북은 빠질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당연히 빠져야죠.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대만이 전 세계 노트북의 90% 만들잖아요. 아, 고객사들이 많구나. 기업체들의 의지치를 많이 반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저는 스마트폰은 분명히 업사이드가 있고 그다음에 모바일 디램이 업사이드가 있다고 봐요. 스마트폰도 있지만 모바일 디램이 들어가는 그런 XR 기기들이 2022년에는 상당히 저는 내년 하반기에 상당히 핫할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우리 페이스북도 메타라는 그런 식으로 브랜드를 바꾼 것도 사실 메타버스 제가 사실은 2006년인 것 같습니다. 16년에 그 대만 컴퓨텍스 다녀와서 AR하고 VR의 포텐셜을 보고 야 이러면 이게 일반적인 FHD, UHD보다 360도 VR은 훨씬 디램을 많이 써서 디램 수에 이거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겠다 했는데 뭐 가다가 죽어버렸고요. 그렇죠. 시장이 안 컸죠. 안 커버렸죠. 그래서 이 3D TV 같이 마치 보는 분도 있었지만 저는 이거는 언젠가는 분명히 커질 시장이다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때도 AR, VR의 사실은 실질적인 수혜 산업은 디램 산업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디바이스가 생기고 거기에 디램을 많이 달아야지 해상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빠른 속도로 이제 프로세싱이 될 때 디램을 적게 쓰면 사용자 경험이 많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봤는데 그게 2016년, 17년이고 좀 일찍 판 거 같고요. 물론 다른 이유 때문에 디램 파는 좋아지긴 했지만 서버 때문에. 근데 이제는 메타가 이제 그 메타버스가 중심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많은 게임 회사들을 수혜 산업이라고 보지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따지면 세상 모든 게 다 연결이 되는 거고요. 사실은 반도체 회사들이 진짜 그렇죠. 디램 회사도 숨어 있는 수혜 산업이에요. 사실은. 저는 이거 VR 이 기계가 AR VR 이쪽 기계가 오히려 홈 트레이닝 예. 맞습니다. 거기 엄청 쓰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통 지금까지는 게임하고 엔터테인먼트 쪽이지만 앞으로는 교육,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스포츠, 문화활동 모든 삼라만상에 다 쓰일 것 같고 상대방을 두고 같이 탁구를 한다던가. 그렇죠. 야, 접속해? 해서 탁구를 한다던가, 뭐 테니스를 한다던가. 맞습니다. 그런 뭐 네트 플레이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특히 동시 접속하는 그런 게임이면 속도가 느려가지고 한 명이 협공 플레이, 롤 플레이 게임을 하는데 돌격대장은 되게 빠른데 부대원들이
느린데 보니까 디바이스가 거접한 걸 쓰고 있어요. 성을 공격 못하고 뒤에 보니까 내부하드 다 적은 거야. 보니까 D램이 한 4기가 쓰는 거예요. 자기는 16기가 쓰고 있고. 그래서 HMD도 좋은 거를 쓸 것 같고요. 당연히 또 뭐 우리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훨씬 더 빠른 CPU, GPU를 탑재를 할 거고 또 그렇게만 또 하면 안 되니까 저전력이면 다이 사이즈가 줄여야 되고 그렇지. 그래서 미세화되고 네. 그러면 뭐 어쨌든 속도도 빨라지고 전력 소모도 주니까 뭐 고객한테는 만족도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투자자한테는 우리 ESG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메타가 의외로 캐탈리스트 역할을 좀 조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시간이 걸린다고 저도 봤는데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만들고 나면 항상 길이 열렸으니까 와치도 그랬고 뭐 스마트폰부터 계속 패드도 그랬고 모든 걸 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걔네가 VR 만드는 시점이 그 기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만 데이터 센터를 많이 갖고 있다고 보는 분도 많은데 애플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애플 데이터 센터가 장난 아니에요. 제일 하이엔드 퀄리티를 요구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하이스퍼 스케일 서버의 컨트롤 IC 글로벌 1등은 압도적으로 삼성이고 2등이 인텔인데 인텔을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곧 인수해야 되는데 좀 시간은 끌지만 어쨌든 그 컨트롤 IC 보니까 정말 하이엔드를 스펙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애플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면 그게 검증 수표가 되더라고요. 애플의 데이터 센터에 그게 오케이 되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알아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애플이 엄청 퀄리티를 따지는데 그들이 XR 기기를 내놓고 데이터 센터를 업그레이드 안 한다? 저는 그거는 예,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그 XR 기기가 단순히 기기에 박는 그 6기가냐 8기가냐 4기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하면 트래픽 용량이 아무리 사이즈가 작게 나와도 트래픽 용량이 엄청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CPU든 GPU든 뭐 DDR5든 SSD든 다 바꿔야 됩니다. 그 애플도 데이터 센터가 되게 많거든요. 대수로는 전체 데이터 센터 국수로는 뭐 아마존보다는 적지만 거기에 하이엔드의 좀 더 좋은 하이퍼스케일 퀄리티 면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내년에 데이터 센터까지 상당히 공격적으로 업그레이드할 가능성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또 장밋빛을 얘기했다가 또 근데 사실은 내년 하반기는 정말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의 메타버스가 정말 우리 반도체 산업에 뜨겁게 만들까봐 2018년처럼 17년, 18년 같은 분위기가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버 쪽도 지금 와인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내년 하반기 엄청 좋게 보더라고요. 대만에 서버 만드는 ODM 하는 회사인데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 엄청 세게 본다는 거죠, 내년 하반기를. 그러면서 서버도 사실 부품난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파워 관련된 전력 관련된 이런 부품들이 좀 부족한데 어쨌든 그거는 내년 하반기에 많이 해소될 것 같다고 오늘 뭐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하반기 서버 수요는 상당히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서 사실 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대만 얘기 또 하다 보니까 A-데이터라고 A-데이터, 트랜센드, 킹스턴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모듈 하우스거든요. 칩을 받아가지고 모듈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인데 그 A-데이터가 내년 1분기부터 메모리 여팡 리바운드 한다고 오늘 그렇게 또 언론에다가 약간 좀 뭔가 주문을 받았네요. 예, 뭐 뭔가 좋은 신호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뭐 그래서 가격 낙폭도 아주 추운 뭐 10에서 15%가 아니라 한 6에서 7% 정도 하락으로 내년 1분기 하면 2분기는 뭐 그보다 더 나는 1, 2% 하락이면 근데 1, 2% 하락할 것 같으면 가격이 올라와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소폭이나마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경험했거든요. 3월에부터 디램 가격이 오른다고 하니까 1월부터 오르더라고요. 항상.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3분기에 오르고 2분기에 소폭 하락한다고 하면 정말 4월달 분위기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안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하나 아주 짧게 보고 왔는데 코엔이 사람 이름인지 뭐 잡지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기관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내년도 2022년 최고의 주식을 마이크론으로 설정했어요. 그렇나요? 네. 그러니까 메모리 여파를 너무 좋게 보는 메모리가 예, 그래서 정말 우리 기업체들도 하여튼 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나왔지만 기업체들이 너무 시장에서 너무 좋은 업황에 대해서 폄하한다고 얘기를 많이 했고 물론 기업체 얘기를 또 우리가 일방적으로 다 들을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실제 상황은 생각보다 많이 좀 괜찮은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잠시 숨 돌릴 틈도 없이 지금
내년도 메모리 업황이 어떨 거냐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주요한 기기들, 등장할 수 있는 기기들, 그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저기 서버 얘기는 안 했지만 사실은 이 AR, VR과 연관돼서는 서버는 대체적으로 좋을 것이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모듈러 회사의 말을 빌려보자면 서버도 내년도 하반기는 확실히 부품난도 없어지고 수요는 상당히 좋고, 이미 그게 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 북미 클라우드 회사에 이제 ODM 하는 회사가 뭐 고객이 그런 얘기, ODM 회사는 절대 자기 목소리를 잘 안 내죠. Y는 그나마 개발력이 좀 있어서 약간은 ODM 치고는 좀 뭔가 좀 자기가 노력을 좀 하는 회사고, 그냥 시키는 대로 만드는 회사들도 좀 많거든요. 퀀타 같은 회사들이든 뭐 인벤텍 같은 회사, 그런 회사는 자기 목소리 잘 안 내는데 Y는 조금 그런 목소리를 좀 내는 편인 것 같습니다. 서버 되게 내년 하반기 많이 좋게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아주 정말 진짜 아주 숨가쁘게 내년도 메모리 업황이 지금 생각하는 것과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일부러 나눴고요. 사실은 모두의 파운드리 얘기하려다가 지금 샜어요. 그래서 파운드리 얘기 못했는데 2부부터는 파운드리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HMC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센터장님과 함께하는 반도체 이야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